카인. 나를 고통에서 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그와 함께 내 삶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소매에 상을 당했다는 표시를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위라서 상급 학년에 들어갔지만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내 눈에도 금방 띄었다. 이 특이한 학생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 애는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우리 어린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아다닐 때 그는 어른처럼, 아니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해 보였다.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으며 싸움질에는 더욱 끼어들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 앞에서도 자의식이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가 다른 애들 마음에 들었을 뿐이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언이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는 이따금 있는 일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매우 커다란 우리 교실에서 두 학급이 함께 모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데미안이 속한 학급이 우리 교실로 왔다. 우리 저학년은 성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상급 학년은 작문 시간이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선생님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듣고 있을 때 나는 자꾸 데미안을 건너다 보았다. 그의 얼굴이 아주 독특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영리하고 밝고 더없이 단호한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총명하고도 주의 깊은 모습으로 작문에 열중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과제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몰두한 학자처럼 보였다. 그가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다. 반대로 어딘가 거부감을 주는 요소가 있었다. 내겐 너무 우월하고도 차가웠고 도전적일 정도로 확고하게 자신의 본질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 눈길에는 어른의 표정이 담겨 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약간의 조소가 어린 조금은 슬픈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계속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 쪽을 돌아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눈길을 거두어들였다. 그가 학생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날 돌이켜보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모든 점에서 다른 애들과는 달랐다. 철저히 독특한 그만의 개성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 동시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다.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변장한 왕자처럼 행동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걸어왔다. 다른 애들이 모두 흩어지고 나자 곁으로 다가와 내게 인사를 했다. 그의 인사는 우리 또래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냈는데도 퍽 어른스럽고 정중했다. 잠깐 함께 갈까? 그가 상냥하게 물었다. 나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 사는지 설명했다. 아, 거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집은 벌써 알아. 너희 집 현관문 위에 특이한 물건이 붙어있더라. 그게 내 관심을 끌었거든.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가 나보다 우리 집을 더 잘 알아서 깜짝 놀랐다. 아마도 우리 집 현관 아치 맨 꼭대기에 있는 쐐기도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일종의 문장일 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닳아 윤곽이 희미해지고 색깔도 덧칠했고 내가 아는 한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나는 수줍게 말했다. 새나 뭐 그런 걸 거야. 아주 오래되었을걸? 이 집이 옛날에는 수도원 건물이었대. 그럴 것도 같다. 그가 고개를 주걱거렸다. 한번 자세히 살펴봐. 그런 물건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 생각에 그건 샘매 같은데. 우리는 함께 걸었고 나는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 무슨 재미있는 일이 떠올랐는지 데미안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나도 너희들 수업을 들었잖아. 그가 활달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를 지니고 다닌다는 카인 이야기였어.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던? 아니,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나는 꼭 어른과 이야기할 때처럼 감히 그런 말은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만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토닥거렸다.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주목할 만해.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주목할 만한 이야기지. 선생님은 그에 대해 그다지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하느님이니 죄니 하는 흔한 이야기만 했지. 하지만 내 생각으론 그는 말을 멈추고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카인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참되고도 올바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야기들이 대개 훨씬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예를 들어 카인과 그의 이마에 찍힌 표만 해도 말이야.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썩 만족스럽지가 않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누군가 싸우다가 동생을 때려 죽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가 나중에 두려움을 품고 물러났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그가 겁쟁이라서 그 덕에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그를 보호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상을 말이야. 정말 그래. 나도 흥미가 생겨서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해야 하지? 그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주 간단해. 표가 먼저 있었고 그 표와 더불어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를 지녔던 거지.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가 사람들 마음에 경탄을 불러일으켰거든. 그와 그의 후손들이 말이야. 어쩜? 아니 이건 분명해. 이마에 정말로 우표에 찍힌 소인 같은 어떤 표가 있지는 않았을 거야. 삶에서 그렇게 노골적인 일은 드물거든. 오히려 거의 아래책이 어려운 어떤 섬뜩한 요소가 있었겠지.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정신력과 대담함이 눈길에 서려 있었겠지. 이 남자는 힘이 있었기에 이 남자 앞에 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어. 그는 어떤 표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건 좋을 대로 설명해도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것만을 바라거든. 사람들은 카인 족속에게 두려움을 느낀 거야. 그들에겐 어떤 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표라는 건 정말로 존재하는 것 또는 일종의 훈장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설명해야지. 사람들은 이런 표를 지닌 작자들이 섬뜩하다고 말했어. 그들은 정말 섬뜩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용기와 자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매우 섬뜩하게 생각되지. 두려움이 없고 섬뜩한 족속이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로 불편한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족속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또 이야기를 덧붙여준 거야. 그 족속에게 복수하려고. 모두가 간신히 견디는 두려움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말이지. 이해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카인은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네? 그럼 성경에 나온 이야기도 전부 참말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참말이야.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도 않고 언제나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아. 짧게 말하자면 내 생각에 카인은 멋진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카인이 두려워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것뿐이지. 이야기는 그냥 소문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멋대로 짓거려댄 거란 말이지. 카인과 그의 후손이 일종의 표를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만이 진짜야. 나는 매우 놀랐다. 그렇다면 때려 죽였다는 말도 전혀 참말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충격에 사로잡혀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참말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였어. 그게 정말로 자기 동생이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은 서로 형제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였다. 어쩌면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약자들은 이제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들은 몹시 탄식했지. 누군가가 그럼 너희는 어째서 그를 때려 죽이지 않았지? 하고 물으면 우린 겁쟁이니까 라고 대답할 순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럴 순 없어. 그는 표를 지니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거든. 대략 이런 식으로 속임수가 생겨난 거지. 내가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럼 안녕. 그는 알트가세로 꺾어들었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리둥절해진 채로 혼자 남았다. 그가 가자마자 그가 한 모든 이야기가 전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라니. 카인이 지닌 표가 뛰어남의 표지라니. 신을 모독하는 극히 파렴치하고 부조리한 말이었다. 대체 사랑의 하느님은 어디 계셨단 말인가? 하느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던가? 아니, 멍청한 소리. 아마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골탕을 먹일 작정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되게 야가 빠진 녀석이고 말도 아주 잘하니까. 하지만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성경 이야기나 다른 어떤 이야기에 대해 그토록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한참 동안 프란츠 크로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적도 없었다. 여러 시간 동안 저녁 내내 잊고 있었다. 집에서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히 읽었다. 짧고도 분명한 이야기였다. 여기서 특별히 비밀스러운 해석을 찾는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그랬다간 남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조리 자기가 신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라고 주장할 판이다. 아니, 이건 헛소리다. 다만 데미안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쉽고도 멋지게 설명한 방식만은 정말 훌륭했다. 게다가 그런 눈길을 하고서. 물론 나도 어딘가 정상이 아니었다. 아니, 대단히 비정상이었다. 나는 밝고도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아벨 부류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른 세계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었다. 그토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라앉아버려 근본적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별로 없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지금 기억 하나가 번뜩이면서 한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지금의 불행이 시작되던 그 메스꺼운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상과 그 지혜를 갑자기 꿰뚫어 본 양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카인이 되어 그 표를 지녔고 그 표는 수치가 아니라 뛰어남의 표지였다. 나는 나의 사악함과 불행으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이렇듯 명료한 생각의 형태로 그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냥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 고통을 주면서도 자부심으로 나를 가득 채운 이상한 동요의 불길이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데미안은 겁이 없는 사람과 겁쟁이들에 대해 얼마나 이상하게 말했던가? 카인의 이마에 나타난 표를 얼마나 독특하게 해석했던가? 그의 눈, 어른의 특이한 눈은 얼마나 기묘하게 빛났던가? 그리고 막연히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총알처럼 뚫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저 데미안 자신이 카인 부류가 아닐까? 그가 스스로 카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째서 카인을 저렇게 변호하는 거지? 그의 눈길은 어째서 저런 힘을 지닌 거지? 그는 어째서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야말로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것은 내 어린 영혼이라는 샘에 떨어진 돌멩이였다.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카인, 때려 죽임, 표 따위가 내 생각의 중심점이 되었다. 깨달음, 의심, 비판을 시도할 때마다 나는 늘 이 중심점에서 출발하곤 했다.